뭘로 쪼개져?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져. 원자핵은 또 뭘로 쪼개져? 양성자하고 뭘로 쪼개져?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어? 근데 이 양성자는 또 뭘로 되어 있어?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쿼크. 얘는 다운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제 보자. 그러면 이때 질량은 전하량은 쿼크 중에 쿼크가 플러스 3분의 있다. 다음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합이 1인 거야. 플러스 1인 거야. 전하량. 그래서 양성된 거야. 근데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얼마냐? 0. 그러니까 중성자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딱. 근데 질량은, 얘를 일로 보면, 졸라게 이해해. 1836. 얘가 1839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다? 질량이 얘들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든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핵은 전하량이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그리고 얘가 질량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 센터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원자의 질량을 원자핵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전자만이 뭐가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인다. 가벼운 전자만이 뭐가 가능한 거야? 이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인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 전자 때문에 일어나.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야. 따라서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러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야. 가장 작은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이것들을 뭐라 그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쿼크하고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기본 입자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지. 원자는 또 뭘로 이루어졌다?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또 뭘로 이루어졌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뭐로 되어 있다? 쿼크. 기본 입자가 뭐야? 쿼크하고 전자.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입자가 뭐가 있냐면, 기본 입자는 옆에 나왔어. 더 이상 분해는 안 돼. 뭐 있어? 쿼크가 있어. 쿼크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게 세트야. 위, 아래. 매력 있는, 이상한. 그 다음 꼭대기, 바닥. 그리고 경입자, 가벼운 입자야. 레톤이라고 그러네. 레톤에는 뭐가 있냐?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는데, 이 중에 뭐만 아는데 전자하고 업다운 쿼크만 아는데.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옆에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어. 있지. 기본 입자. 그래서 자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어? 원자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지. 그다음 전자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는 뭐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야? 중성이잖아.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다. 그러면 원자는 또 뭘로 돼 있어? 원자핵과 뭘로 돼 있어? 전자로 돼 있어. 전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기본 입자에 해당하지. 그리고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양성자 때문에 뭘 띈다? 플러스를 띈다. 양성자는 양전을 띄고 중성자는 전화를 띄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띈다. 그리고 양성자는 뭘로 돼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코크로 이루어졌는데 양성자는 다운 코크. 그 다음 중성자는 다운 코크로 이루어졌어. 이해됐어? 그러면서 자 그리고 양성자는 양전을 띄고 중성자는 전화 안 띈다. 왜? 코크가 얘는 코크가 플러스 3분의 1이야. 전화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플러스 1이지. 얘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0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양성자는 중성자는 코크로 이루어졌지. 코크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그래갖고 뭐가 있다고? 코크하고 경입자. 뭐 전자, 뮤온, 타우 뭐 이런 거 있지. 그 중에서 우리는 업다운 코크하고 전자만 하면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기본 입자 먼저 만들어져. 빅뱅과 입자의 생성 봐봐. 빅뱅과 입자의 생성에서 가보자. 빅뱅이 언제 시작됐어?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여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어. 그리고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성된다. 왜? 원자 중에서도 원자번호 1번이 수소가 제일 가볍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이 헬륨이야. 즉 원자 중에서도 가벼운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뭐가 있어?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에 제일 많은 거야. 수소가 74%, 헬륨이 24%야. 나머지가 2%가 다른 원소야. 이해됐어? 넘겨봐. 빅뱅이 언제 시작됐다고? 빵 터지는 게 빅뱅이 138억 년 전에. 근데 이때는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몰려 있어. 초고온. 뭐였다? 초고밀도였어. 초고온, 초고밀도였어. 이해됐어? 그러면 근데 이때 자 빅뱅이 시작됐어. 근데 빅뱅 시작된 다음에 빵 터진 다음에 근데 이때는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이게 뭐냐 부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졌어. 그러면 이제 지랄 발광이 좀 줄어들어. 갖고 첫 번째는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인 뭐가 만들어져? 쿼크하고 선생님 말했지. 경입자 레톤이 만들어져. 레톤 가벼운 입자. 쿼크는 뭐? 다운, 참, 스트레인지
다텀이 만들고 뭐 경입자는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 중성비자, 뮤온 중성비자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업다운하고 전자만 하면 된다 했어. 자, 봐. 빅뱅 138억 년 전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한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때는 뭐였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구분이 불분명해서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로, 즉 뭐였냐면 이때는 빅뱅 직후에는 자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생성, 쌍소멸이 일어난 거야. 뭐냐면 입자가 있었어. 입자가 둘이서 뻐버버 하더니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어. 이게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면 쌍소멸이야. 근데 에너지하고 에너지가 만나가지고 뭐로 돼? 입자로 돼. 입자로 돼. 이게 입자로 되면 이게 뭐다? 쌍생성멸. 봐. 질량이 에너지로. 입자는 질량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어. 막 계속 쌍소멸과 쌍생성이 반복됐어.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드디어 기본 입자가 생성됐어. 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질량으로 바뀌면서 입자가 생성됐어. 최초로 코크하고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이제 우주가 더 팽창하니까 더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져. 뭐 양성자하고 뭐가 만든다? 중성자. 양성자가 뭐로 돼 있다? 다운 코크. 중성자가 다운 코크.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1, 얘가 중성이 되는 거야. 근데 만들어지는 초기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초기 때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좀 더 무겁다 했어? 중성자였어. 조금 더 무거워. 왜? 다음 코크가 좀 더 무겁다. 코크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거운 중성자가 그만큼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로 변화시켜갖고 질량이 작은 양성자로 무조건 바뀌어. 근데 질량이 작은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로 되려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어. 그러면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전환이 되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 1대 1이었어. 이때는. 후기 가니까 우주가 팽창하지.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그럼 에너지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로는 잘 변한다 했지. 이 질량 차이만큼을 에너지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가 식었다 했지. 갖고 바뀔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중성자는 양성자로 돼.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되니까 누구의 수가 많아져?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후기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된 거야. 알겠어? 근데 자, 봐라. 이미 뭐가 생겼어? 양성자가 생겼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우리 경태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이게 있어, 경태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자번호 쓸 때 경태야, 어떻게 쓰냐면
원소 비율을 쓸 때 A하고 B를 쓴다. 주기율표는 우리 지금 현재 발견되는 원소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가 90 몇 종이야. 그리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원소가 있어. 맞고 다 합해갖고 요새는 112종이라고요. 근데 이 원소를 표현할 때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려고 주기율표를 만들 때 옛날에는 원자라는 수문을 했다. 원자라는 건 뭐냐면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근데 실제 질량을 재보니까 수소 원자가 제일 작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재봤더니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졸라 작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순수한 실제 질량을 갖다가 논하면 화학에서는 머리 불편해. 갖고 상대적인 질량을 정했어. 상대적인 질량이 있으면 상대니까 A에 대한 B니까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탄수인 거야. 탄수는 원자량을 12로 한 거야.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인 거야. 그걸로 나타냈는데 이걸로 원자량으로 주기율표를 만나다 보니까 애외가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모줄리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의 X선을 찾아간 거야. 갖고 양성자수를 세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이 원자번호대로 주기율표를 만드니까 애외가 없어.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줄리의 원자번호를 갖다가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뭘 쓰냐면 밑에는 여기는 뭘 쓰냐면 자, 뭘 쓰냐면 여기는 그걸 써. 저기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로 매겠지. 양성자수요. 근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플러스가 7개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7개 있어야 돼. 전자수가 없다.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 위에는 뭘 쓰냐? 질량수를 써. 질량수를 써.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원자의 핵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됩니다.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만약에 원자번호가 3번이야. 그러면 원자번호 3번이야. 양성자수 3개야. 전자수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선생님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원자번호가 홀수지. 질량수는 2m 플러스 2라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2라면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6이지. 그러니까 2를 더하면 7이 되는 거야.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m 플러스 1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성자는 3개지. 그럼 중성자는 몇 개? 4개. 이해됐어? 근데 원자번호가 그러면 선생님 짝수야. 8번이야. 산수야. 그러면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수 8개고 전자수 8개. 그러면 질량수는요? 원자번호가 짝수지. 그러면 2N만 하면 돼. 2만 곱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16이지. 따라서 질량수가 16이야. 그러면 16은 8 플러스 8이지. 물론 애외는 있어. 애외는 있어. 애외가 뭐가 있냐? 원래 수소는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그리고 질소는 7,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런 것만 알면 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보자. 뭐냐? 동위원소가 있어.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뭐냐? 자, 원자번호는 같아. 질량수가 틀려. 원자번호 같다. 그러면 양성자수가 같은 거야. 전자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 거야.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질량수가 다르지. 그러면 뭐가 다르단 말이야? 질량수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럼 뭐가 틀리다? 중성자 수가 다른 거야.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몸무게가 틀린 거야. 물리적으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해되니?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어. 대표적인 게 보자. 뭐가 있어? 수소 있어. 수소는 11이 있고 1, 2가 있고 1, 3이 있어. 봐. 원자번은 1번, 양성자 수는 하나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린 거야? 질량수가 틀린 거지. 얘는 1 플러스야. 얘는 1 플러스 2. 얘는 1 플러스 2야. 봐.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잖아. 이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해. 그리고 얘를 수소, 얘를 이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해. 자, 또 어디?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 헬륨도 2에 3이 있고 2에 4가 있어. 자, 양성자수 같이. 양성자수 같이. 그러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2 플러스 2야. 얘는 2 플러스 2야. 이해됐어?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다. 근데 야, 수소 원자는 이거야. 이거야. 양성자 하나 있고 뭐가 있어? 전자가 하나 있어. 전자가 하나 있어. 근데 전자가 하나가 도망가고 그럼 원자에만 남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양성자는 다른 말로 뭐다? 수소 원자핵인 거야. 수소 원자핵인 거야. 즉 양성자가 생겼다는 건 이미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말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원자핵이 되는 거지.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지.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이해됐어? 근데 나랑 이제 책임 봐봐. 3번 봐봐.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다.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자, 우주의 온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운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풍부했어.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우주가 계속 팽창하지. 그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에너지가 없어. 당연히 중성자가 양성자는 될 수 있어. 그러나 가벼운 양성자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 근데 에너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질량을 못 받게.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를 못 변했어.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의 비율이 중성자의 비율보다 높아. 몇 대 몇이 됐다? 7대 1이 됐어. 이해됐지? 그 설명이 다 있다. 이해됐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는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이때도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풍부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하 발광을 떠니까 전자를 못 묶었어. 근데 우주가 더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으니까 전자의 지하 발광이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38만 년을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원자에 있는 양성자 수만큼 누굴 잡아야 돼? 전자를 잡아야 돼. 그러면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때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렇지. 중성인 원자. 뭐가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수소 원자. 그 다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제 헬륨 원자핵, 중수도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냐? 빅뱅 후 몇 분? 3분. 근데 이때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10억 K였어. 이해됐어? 자, 우주의 온도가 15 K 이하로 낮아져 양성자와 중성자의 온도가 느려지면서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빅뱅 약 3분 이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야, 원자핵이나 원자나 질량 거의 똑같아. 근데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2야. 그러면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3대 2인 거야. 거의 똑같아.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져. 야, 에너지가 뭘로 못 바뀌어? 질량으로 못 바뀌지.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거의 생성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14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되게 질량을 바뀌어갖고 뭐 구린이, 나빈이, 우라늄이니, 금인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는 핵합성이 일어나기 위해 고온, 고밀도의 환경이 지속돼야 된다. 극소량의 리튬 원자핵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주 초기에 핵합성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자. 헬륨 원자핵은 봐라.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게 돼. 자, 프로톤이 뭐다? 양성자야. 뉴트론 진화해갖고 중성자야. 그러면 야,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하나 있지. 그러면 얘는 중수도 원자핵, 이중수도 원자핵이야. 이해됐어? 근데 양성자 하나만 있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다. 이것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인 헬륨이야.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질량수는 3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 중성자가 하나 하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인 헬륨은 헬륨인데 2의 4가 되지.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또는 옆에 봐봐. 또 이번에는 양성자가 아니라 중수도 원자핵에다가 누가 충돌해? 누가 와? 중성자가 와. 그러면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2개인 뭐가 만들어져? 3중수도 원자핵이 만들어져. 프로톤 하나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질량수가 3이지. 여기에 누가 충돌해? 수소 원자핵. 그러면 뭐가 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인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 2의 4가 만들어져.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핵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올라와봐. 자, 원자의 생성 봐봐. 원자의 생성은 언제다? 빅뱅 후 얼마? 38만 년 이후 만들어졌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로 낮아져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인 수소 원자하고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때 아까 처음에 3분 이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얼마였어? 3대 2라 했지. 근데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몇 대? 그렇지. 이해됐지? 근데 봐봐. 이때 봐봐.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모형은 봐봐. 원자의 과 전자가 결합했어. 그러면서 원자가 됐는데 수소 원자는 원자번호 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는 거지. 그래야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0이 되지. 봐봐. 수소 원자의 모형은 수소 원자의 주위를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구조다. 양성자는 한 개고 중성자는 0개지. 이게 수소 원자의 그림이고 전자 수가 한 개야. 그러다 보니까 중성인 원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 모형은 양성자 몇 개니? 2개. 중성자 몇 개야? 2개. 그러면 전자는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이른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 주위를 전자 몇 개가 돌고 있어? 2개가 돌고 있지. 그러면 왜? 옆에 봐봐. 궁금? 아니 여기 왜씨 여기 봐. 나왔지? 야, 38만 년 때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얼마까지 낮아졌다고? 3000K. 3000K까지 낮아졌어. 그러면서 낮아지니까 전자가 지랄발광하고 멈춰. 그러니까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잡아들여. 그리고 중성인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의 질량비가 얼마라고? 3대 1이야. 옆에 봐라. 왜 원소 중에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됐을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원자 구조가 가장 단순한 게 수소이고 그 다음이 헬륨이니까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될 수 있었다.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수억 년 후 별에 지나가면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어. 이해됐지? 근데 경태야 봐봐. 우주가 계속 팽창했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경태야 3번을 보자. 첫 번째. 자, 우주가 계속 팽창했어. 38만 년을 기준으로 이때는 수소 원자에 헬륨 원자에 있었고 전자가 졸라 지랄을 하는 거니까 못 볼 수가 없었어. 근데 빛이 이제 이걸 갖다 통과를 했어. 근데 이 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빛을 가둬버려. 그러니까 빛이 못 통과해. 그러니까 무슨 우주였다? 불투명한 우주였어. 이해됐어? 근데 계속 이제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의 지랄발광이 줄어들었어. 이때다 싶어서 원자핵들이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흡수해버려.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주의 전자의 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투명한 우주가 됐어.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배경 역사야. 이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다? 3000K.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 설명이 있잖아. 밑에 있잖아. 봐봐. 여기에. 여기. 이거지? 자, 봐봐. 자, 원자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원자 생성 이전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전기를 띤 입자가 빛의 진로를 방해하여 빛이 산란되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게 전자가 빛을 가다놓아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불투명했어. 근데 38만 년 이후에 원자 생성 이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어? 우주 배경 복사야. 이때가 몇 K라고? 3000K. 그리고 우주가 투명해졌지. 그래갖고 밑에 봐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 때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다.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은 거의 같은 세계로 관측되고, 야, 미세하게 불균일해. 어? 밀도가 불균일하지만 이게 물질들이 모여갖고 어떤 별 같은 게 탄생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때가 3000K였어. 근데 지금은 현재는 2.7K.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지. 그러니까 야, 에너지는 뭐에 비해? 진동수에 비해. 파장에는 반비례.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적어져. 그러니까 파장은 길어져. 이게 증거인데. 그리고 잡아라.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를 보자. 응? 자, 빅뱅에서 보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가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하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야. 우리가 스펙트럼을 별빛 스펙트럼 관측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어. 근데 가모프가 야 3대 1일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실제 관측값하고 예측값하고 똑같으니까 가모프가 예측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는 또 맞다는 거야.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온도를 나타내지. 근데 3000K에서 몇 K로 떨어졌어? 3K로. 그러다 보니까 우주 온도가 낮아졌는데 빅뱅 우주는 증거가 되지. 근데 이때 그 가모프가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했냐면, 야,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드는 초기에는 1대1이라 했지. 근데 후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적으니까 에너지가 질량을 못 바뀐다 했지. 그래갖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했어? 7대1이라 했지. 얘는 1을 곱해버려. 그러면 양성자 14개하고 중성자 2개가 만들어지지. 프로톤이 양성자야. 이렇게 되지. 근데 경태야, 알아? 야,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는 뭐가 된다? 헬륨 원자이다. 양성자 하나는 뭐니? 양성자 하나는 뭐야? 각각이 수소 원자이다. 수소 원자이다. 이해됐어? 그러면 잡아라. 첫 번째,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에게 수는 어떻게 돼? 수는 어떻게 돼? 몇 대 몇이야? 12대 1이 되잖아. 원자에 수소 원자에 12개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에 몇 개 만들어져? 하나. 근데 하나당 질량비는 얼마냐? 원자 하나당 질량비는 얼마냐? 1대 4잖아. 1대 4죠. 이걸 곱해버리면 전체 질량비가 나와. 응? 수하고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해버리면 전체 질량비가 나와. 이해됐어? 그랬더니 12대 4자. 그럼 몇 대 몇이야? 그러면서 예측한
아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라. 근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하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실제 값이 관측값이 얼마야? 3대 1이야. 그러면 빅뱅에서 예측한 값이 맞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말이야, 틀리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서 우주 초기에 원소 생성 이후에 우주의 변화가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에 수억 년 지난 동안 중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별과 은하를 만드는 재료가 된 거야. 성간 물질이 된 거야. 성간 물질은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가스가 99%야. 먼지, 티클이야. 이게 성운처럼 구름처럼 모여갖고 성운이네.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등이 이루는 다양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주 배경 목사도 빅뱅 우주는 증거가 있지. 근데 이 우주 배경 목사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야. 이 사람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이 들려. 이게 알고 봤더니 우주 배경 목사야. 근데 누구하고 파장이 똑같아. 2.7K를 띄는 물체가 방출하는 파의 파장하고 똑같아. 그러면 우주 배경 목사가 몇 K로 낮아졌다. 2.7K로 낮아졌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목사 연구를 하고 있지. 위성을 띄우고 제일 처음에 WMAP 그 다음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WMAP 그 다음 뭐가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플랑크 위성을 띄워. 그래갖고 우주 배경 목사는 이제 뒤에 관찰한 있잖아. 인공위성이 더 자세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우주 배경 목사는 미세하게 불균이래. 그래야지만 봐봐. 우주 배경 목사는 현재 우주 배경 목사의 온도는 약 3K이고 우주 배경 목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근데 우주 배경 목사의 온도 분포는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하다. 그래야지만 이 밀도차가 생겨갖고 어떤 물질이 모여가지고 별이 탄생할 수 있어. 이해됐어? 조금만 쉬어. 경태 알아먹었어 다? 다 알겠어?